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이제 광물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기민하고 강력한 보복 카드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비관세 보복에 나서면서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 반도체 품목 관세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중국이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분위기인데 이 중에는 미국에 꼭 필요한 히토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 4일 자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조치에 맞서서 이 히토류 수출 통제로 반격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이번 통제 대상에 포함된 중히토류는 다양한 전자기기에 활용되는 필수재입니다. 전기차나 스마트폰 또 로봇 등 이런 제품들을 주요로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 중히토류의 99%, 또 히토류 자석은 90%를 생산하는데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중국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미국 산업계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당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 일본 등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 역시 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품목 관세가 임박했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상호 관세에서는 빠지지만 이 품목 관세에는 포함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당초 지난 11일 반도체 부품과 스마트폰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개 제품 중 15개는 반도체, 또 5개는 스마트폰이나 PC, 모니터 등 전자기기인데 따로 품목 관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서 상호 관세 대상에서 뺐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반도체는 핵심 국가 안보 품목이기 때문에 품목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hey're exempt from the reciprocal tariffs, but they're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tariffs, which are coming in probably a month or two. So these are coming soon. You shouldn't think this is really outside of it. Really think of it as being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space, much like pharmaceuticals. 네, 반도체뿐 아니라 이 전자기기 관세도 검토 중인데 상호 관세에 제외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모니터 등이 품목 관세를 나중에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세와 관련해서 일부 기업들에게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자국 기업을 위한 차등 부과나 면제에 대한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안이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품목 관세 어떻게 나올 것이다 좀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추정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관세율은 25%로 추정이 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이 25%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인데 반도체 품목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일괄과세, 또 제품별 개별 과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별 일괄과세가 붙을 경우에는 공장이 위치한 국가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입 상위국은 대만이 약 40%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가 14%, 또 한국이 9.6%, 그리고 중국, 베트남 순입니다. 당초 관세 부과의 목적이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에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차등 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국가의 생산비 등이 제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공장을 이전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미국은 지금 자국으로 공장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지만 당장은 미국 내의 생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 제품별로 개별 관세를 매기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네. 보이고요. 한편 일각에서는 이 반도체 관세 정책도 결국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려서 결국은 주요 반도체 고객인 미국 빅테크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반도체 관세가 언제 나오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중국과 이 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반도체인 만큼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호 관세도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품목 관세도 확실히 뭐 언제부터 부과될지 요건 미지수입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 품목 관세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있습니다. 이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에 이게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인데 철강과 알루미늄 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품목들은 지난 2016년이었던 트럼프 1기 때 이미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의약품은 현재 시점에서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조사가 짧아도 2, 3개월 또 길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서 지금 예상보다는 이 품목 관세 적용이 좀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